비 올 때도 그렇고 날이 궂을 때도 그렇고 추울 때 보면 저 기자님들 저 통이동에서 식사도 걸으면서 취재하시는 게 너무 죄송해서 1층에 따뜻하게 커피도 드실 수 있는 약식 그 기자실을 좀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요즘 비가 났어요 여기? 네.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네. 예, 저에게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기로 하고요.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나왔습니다. 신구 권력 충돌, 이렇게 실타래가 꼬일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도 50일 채 남지도 않았는데 권력 인수인 게 뭐 하나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윤당선 측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웃었죠. 뭐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뭐 그건 마음대로 하시라.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저하고 헤어질 때는 이철희 수석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여기 통일동에 들어오니까 막 그 공보실에서 뛰어와가지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야, 참 제가 느끼는 그거는 어떻겠어요? 그걸 봤을 때 방금 이철희 수석 헤어졌는데 박수현 대변인이 멘트를 한 걸 쭉 보니까 제가 느끼는 마음은 어떻겠어요? 현 정권과 또 차기 정권이 이렇게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이제 발언들에 좀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네. 한국은행 총재 건입니다. 원래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로 알려졌던 그리고 그 지명이 됐던 바로 이창용 IMF 아태 담당 국장이 뭐 지명이 됐고 사실 한국은행 총재권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윤당선 측이 크게 의견이 없어 보여서 좀 물꼬가 트이나 애초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이어서 인사 문제로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의 전선이 뭐 지금 확대되는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행 총재 우선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곧바로 통화량, 물가, 성장률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경제정책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명하는 그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불과 한 달 남짓 아마 일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4년 가까이 같이 일할 겁니까? 그렇다면 누가 인사를 하는 게 옳죠? 당연히 윤석열 후보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지금 양쪽의 발표를 보면 특히 윤석열 당선인 쪽 발표를 보냐면은 협의한 적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윤 당선 쪽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물론 이창용 국장이 자격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분이 경력, 그다음에 능력 그리고 인품 면에서도 다 평가를 받는 분이고 이분이 또 윤석열 후보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를 같이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 법대 그다음에 사회대 전부 합쳐도 뭐 한 400명 정도 안팎이기 때문에 예. 서로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창용 국장이 뭐 훌륭하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러나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원래 한국은행을 시키고 싶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 되고 이창용 국장이 됐기 때문에 물론 섭섭하고 또 지금 인선하는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 총재 이번 인선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고 더 큰 문제는 아마 감사위원 임명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부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촘촘히 볼게요. 청와대 측은
윤 당선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라고 오늘 점심쯤에 얘기를 했었는데 윤 당선 측은 곧바로 반박했고 실제로 장제원 실장은 좋은 사람 같다고 한마디 한 게 끝이다. 전화 와서 발표하겠다고 하길래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재현 의원님, 다음 또 청와대 쪽 얘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공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이제 참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답답한데요.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인사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인 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뭐 나는 저 5월 9일 자정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인사권을 전부 내가 행사할 테니까 뭐 자기 저 정부를 이끌어가는 윤 당선인 측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난 내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사를 하신다면 뭐 또 할 말은 없죠. 그죠? 예. 더욱이 그 장제원 실장 말대로 뭐 전혀 인사 협의가 없었는데 인사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거 없이 그냥 인사 발표를 했다면 오히려 뭐 생각이 그렇구나 알 텐데 저렇게 뭐 인사 협의했다 하고 지금 저 뭐 그동안의 비밀 발언을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그 대화 중에는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그러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어야 앞으로 취임 시까지 그래도 신구 정권의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지 솔직히 뭐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기껏해서 뭐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일 텐데 예. 저는 뭐 굳이 저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른 공직하고 달리 이 한은 총재의 경우에는 앞에 이도훈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리 결정을 하는 금융통화위원장을 겸임하는데요. 사실 물론 뭐 금리가 경제 사정에 따라서 오로지 경제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정부의 예. 정책 기조를 전혀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임기 4년을 지내는 한은 총재를 저렇게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 측이나 청와대 측에서 한국은행 총재 지명에 대해서는 가장 이견이 적어 보였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거짓말하면 다 공개할 거고 사실 이창용 국장 지명은 원하는 대로 인사를 하면 선물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이것을 계기로 잘 풀릴 수 있겠다고 싶었는데 당황스럽다. 이렇게까지 좀 청와대 측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당초 IMF 국장이었던 이창용 교수하고 또 모 인사 두 분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에 대한 검증 결과 이창용 IMF 국장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더니 동의를 해서 이걸 갖다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구 권력의 어떤 조화를 통해서 잘 대화로 풀어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 그런 적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지금 뭐 당선자 측에서는 아마 알박기 좀 프레임을 자꾸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최소한 합의된 인사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권은 현직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다만 당선자 측을 존중한다면 이게 호의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것들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정말로 당선자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한다면 법을 바꾸면 됩니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인사권을 행사하는 걸로 그리고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이 퇴임함과 동시에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하면 이런 다툼이 없을 거예요. 다툼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법대로 가야 예. 되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이 항상 법치와 헌법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조 위에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퇴로 없는 충돌 이렇게 공개된 것만 해도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정리해봤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고 또 뭐 결렬, 무산 이게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하겠다. 두 분이 만나시기도 전에 서로의 참모들 뭐 이런 분들이 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 좋은데 그 안보 공백 이 문제는 좀 해결할 게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하자는 것이지.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 공개된 것만 이번이 3번째입니다. 회동도 결렬이 됐고 사실상 좀 당시 무산이 됐었고요. 용산 집무실이 가장 크게 세게 맞붙었던 얘기, 그리고 오늘 점심에 있었던 한국은행 총재 인사 얘기.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견이, 용산 집무실이나 앞으로 있을 감사원, 감사위원은 이견이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표출의 2가지 지점이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일단 임기 말의 인사권 행사 부분과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일 것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좀 의견 일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봤던 인사였음에도 지금 이런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요. 감사위원이나 또 중앙선관위 위원 또 2인 공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사권 행사라든지 용산 이전을 할 때 국방부가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또 안보 공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구 권력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인사권은 어쨌든 현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호의인 것이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뭔가 그 협조를 강요하는 듯이 좀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하는, 막 요구하는,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사실 소통의 리더십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지점이긴 합니다. 예. 오늘은 한국은행 총재 문제였습니다. 이쯤 되면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만날 수는 있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도 듭니다.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전임 대통령, 즉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게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저는 순리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역지사지 해보면 상식의 선에서 봤을 때 만나자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얼굴 붉히고 나오면 더 좋은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달라. 자꾸 언론화되고 조건 없이 만나자.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통화에 대변시켜서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들로 봐서는 참 안타깝고 진정성 있게 얘기를 안 하지?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헤어지면 더 안 좋다. 장지원 실장 얘기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더라도 얼굴 붉히고 나가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 청와대가 진정성 있게 대해달라. 근데 앞서 뭐 3가지 충돌 포인트들을 저희가 짚어봤을 때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뭐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계속 못 만나게 되면 윤 당선인, 문 대통령 누구에게 더 부담이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굳이 누구에게 부담이 크다기보다는 두 분의 정치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겠죠.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떠나가는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곧 새로 들어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두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 보이면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고, 또 뭔가 좀 여서야대 정국이지만 어떻게 좀 그 통합 그리고 협치의 정치로 갈 수 있나 이렇게 기대를 할 텐데, 두 분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신구 그 권력의 충돌은 항상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 그 역사적으로 봐도 구권력은 신권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은 칼자루를 잡고 있고 떠나는 권력은 칼날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충돌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상처만 되고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다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현 청와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집무실 이전, 그다음에 인사 협조하기로 하고 윤석열 당선인 초청해서 회의를 하든지, 또 하나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반 있으면 떠날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국정의 이 무거운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그 당선인의 양쪽 어깨로 져야 되니까 더 통 크게
정중하게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해서 이런 문제 협의하면은 탈출구가 있다고 보고 두 분은 아마 서로 밀리지 않겠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두 분 가운데 지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잘 알려진 권성동 의원 오늘 이런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언제쯤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 그런다면은 예.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대통령 5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굳이 뭐 우리도 그렇게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러가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업무를 이런 식으로 나는 해방 놓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선 불복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면 대선 불복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김지현 의원님 만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안 만나는 겁니까, 두 사람?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만나서 회동을 해서 어떤 뭐 합의를 하거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환한 웃음을 보이면서 악수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또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은 대선을 치르면서 상당 수준의 정치인으로 등장했거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벌써 10여 년 활동을 했고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또 여력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도 우리 이도훈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임기가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얽힌 실타래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금방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양측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말씀이 거칠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합의를 해보면 말이 거칠어질수록 합의는 좀 가까워오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조금의 감정 싸움이라든가 또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뭐 해결해야 될 것이 그렇게 완전히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또 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참 어려워 보이는 것도 분명하고요.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허허 웃었다는 장제원 실장 얘기와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 모든 얘기를 다 공개하겠다는 청와대 측의 얘기,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 지명과 관련해서도 정면 충돌했습니다.